연애를 책으로 배운 연쇄살인마 낄낄할멈 내니도스. 일명 낄낄할멈이라고 불리우는 여성 연쇄살인범 내니도스는 자신의 남편은 물론 친동생, 심지어 손자 손녀까지 살해한 미치광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다수의 범죄자들이 그렇듯이 유년기와 청소년기 부모에게 많은 학대를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안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내니는 일종의 탈출구로 로맨스 소설 읽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왕자님을 현실에서 찾고 싶어 했죠. 누구나 한 번쯤은 동화 속 왕자나 공주와의 사랑을 꿈꿔 봤을 겁니다. 하지만 내니는 몰입도가 너무 과하였고 결국엔 소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망상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니는 벼룩신문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구애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통해 남편인 사무엘 도스를 만나게 되죠. 내니는 그를 자신의 이상형의 남자로 생각하고 점차 깊은 사랑에 빠졌고, 당시 이웃들이 이야기한 내니의 모습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에게 매우 친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사무엘 도스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의 사망을 이상하게 여긴 의사가 부검을 실시했고 그의 사체에선 18명을 죽일 수 있는 불량의 독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진술 당시 내니는 살인 동기에 대해 남편이 내 이상과는 다른 행동을 할 때마다 실망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내니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조사 도중 놀랍게도 내니의 살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결혼 또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실 그녀는 16살의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던 중 찰스란 남자와 4-5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하여 4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4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명의 딸아이가 식중독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 후 몇 달 후 남편 찰스가 출근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또 다른 아이가 내니가 만든 음식을 먹고 경련을 일으키다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찰스는 두 딸아이를 죽인 범인이 부인인 내니라고 의심했지만 물증이 없던 터라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진 찰스는 내니와 두 딸을 두고 떠나게 되죠. 그 후 내니는 두 딸과 외롭게 살며 유일한 취미생활이 로맨스 소설에 빠져 살며 새로운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통해 두 번째 남편인 프랭크를 만나게 되죠. 프랭크는 23살의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며 내니에게 시를 적어보내기도 하는 등의 건장한 로맨티스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니가 찾던 이상형이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프랭크는 알코올 중독에 폭행 전과까지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내니는 프랭크에게 많은 실망을 했지만 계속해서 결혼 생활은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딸은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내니의 첫째 딸 멜비나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잠시 자다 일어났는데 막 출산한 둘째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된 거였죠. 아이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던 중 아이의 뒷머리 쪽에 머리핀으로 꾹 누른 자국이 발견되었고, 사건의 범인으로는 아이를 데리고 있던 내니가 의심되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물증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둘째 아이를 잃은 멜비나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지만 새로운 남자는 멜비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엄마인 내니와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아버지를 만나고 온 멜비나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는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첫째 아들이 질식사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 때도 역시 첫째 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멜비나의 엄마인 낸이었습니다. 두 자녀를 잃은 멜비나는 아마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 한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낸이의 둘째 남편 프랭크가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낸 그는 돌아온 후 낸이와의 잠자리를 원했지만 낸이는 그와의 잠자리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프랭크는 완력으로 낸이가 원치 않은 잠자리를 갖게 되었고, 낸이는 그런 그에게 분노하여 그날 밤 독극물이 들어있는 차를 프랭크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합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낸이는 표면적으로는 둘째 남편을 잃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로 그놈의 소설속 왕자님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본인의 마음을 글로 써서 잡지사에 보내기도 하며 컬럼을 쓰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 번째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어 단 3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세 번째 남편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의 바람둥이였습니다. 이 정도면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남편은 집안에서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게 되고, 그의 어머니이자 낸이의 시어머니 또한 며칠 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준비했던 집도 화재로 불타게 됩니다. 이 화재로 집안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여동생도 목숨을 잃게 되고, 남편 일가족 모두의 죽음으로 그들의 보험금 전부를 낸이가 수령하게 됩니다. 와우, 정말 어마어마한 살인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 낸이는 자신의 친여동생인 도비를 찾아가는데요. 도비는 당시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늘 침대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낸이가 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생이 죽음 후에도 낸이는 소설 속 왕자님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이상형을 만나기 위해 다이아몬드 원클럽에 가입했고, 거기서 만난 리차드 모튼과 네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이쯤 되면 짐작하셨겠지만 리차드 모튼 역시 바람둥이였습니다. 불행한 그와의 결혼 생활을 하던 도중 낸이의 친어머니가 그녀의 집으로 찾아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낸이의 친엄마는 독극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망하고 3달 뒤에 리차드 모튼 또한 사망하게 되죠. 위에 나열했던 살인사건들이 5번째 남편인 사무엘 도스의 살해 혐의로 낸이를 조사하며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낸이 도스를 일명 낄낄 할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경찰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깔깔대며 웃었던 낸이 도스의 끔찍한 모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여준 낸이 도스는 1955년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수감 중에도 뻔뻔하게 라이프 잡지에 자신의 이야기를 연재했는데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후 낄낄 할멈 낸이 도스는 교도소 수감 10년 차에 백혈병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로맨스 소설에 심취해 소설 속 왕자님을 찾아 헤매었지만 나쁜 남자만 만났던 연쇄살인마 낸이 도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